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퇴 사두근과 quadriceps femoris죠. 그리고 대퇴골 femu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부터 일단 보시죠. 자, 뼈부터 보시면은 자, 모델을 하체로 바꾸면 되겠죠. 자, 모델을 하체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 이제 femur라고 하는 이제 대퇴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골반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인체에서 가장 단일뼈로서는 긴 뼈입니다. 그리고 경도도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상체 체중이 아래서 내리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기로 쓸 뼈를 고르려면 무조건 대퇴골을 들어라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하중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공관절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어깨보다는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체중 지지를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흔히들 얘기하는 대퇴사두근과 비슷한 이름이죠. 자, 그 말인즉슨 대퇴사두근 자체가 대퇴에 붙어있는 사두근 4개의 머리를 지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게임을 못해서 안 하는데 그 롤 하시는 분들 중에 더블, 트리플, 쿼드라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이제 4개가 이제 라틴어로 쿼드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quadriceps femoris가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전미사로 IS 내지는 US가 붙으면 이것은 musculus라는 라틴어로 근육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IS, US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femur, 대퇴골에 붙어 있는 IS, 근육이니까 대퇴근인 거예요. 대퇴근인데, femoris, 대퇴근인데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quadriceps femoris가 됩니다. 자,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근육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vastus lateralis muscle이라고 하죠. 자, 이제 vastus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광근, 외측 광근이라는 뜻이고요. 보시면은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측면에 붙어 있고 이제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붙으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broadly in proximal femur라고 써 있습니다. broadly가 뭐냐면은 이제 넓게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이제 proximal한 뭐예요? femur, 대퇴골에. 자, 여기서 잠깐 이제 proximal이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proximal 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몸에 배꼽 기준으로 몸에 가까이 있는 곳이고, 자, distal 하면은 뭐예요? 몸 배꼽 기준으로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ximal part of rectus femoris 이러면은 대퇴직근의 몸쪽 가까운 부위 정도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istal part, 예를 들어서 distal part of rectus femoris 이러면은 먼 쪽이니까 슬개골 가까이 있는 쪽에 대퇴직근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이제 프록시말, 디스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기 때문에 반드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프록시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이제 가장 가까운 함성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거든요, 지구에서. 그래서 프록스,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할 때 거리 뭡니까? 거리. 디스턴스지 않습니까? 디스턴스. 자,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디스탈 하면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거 2개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이것은 이제 vastus lateralis라고 해서 외측 광근입니다. 자, 여러분 lateral 하면 뭐죠? lateral 하면은 이제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vastus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광근, 넓은 다리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붙어서 broadly 넓게 대퇴골의 상부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근육이기 때문에 부착 부위도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모든 대퇴사두근, 즉 rectus femoris, vastus lateralis, medialis, intermedius 모두 파텔라 텐던에 가서 모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붙냐면 이제 tibia와 tuberosity라는 게 있어요. 자, tuberosity가 뭐냐? tuberosity가 뭐냐면은 이제 조면입니다. 이제 조자는 이제 거칠 조자를 써가지고 이제 까끌까끌하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잖아요. 근육 자체가 뼈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 붙어 있는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줄이랑 뼈랑 이렇게 공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뼈도 힘줄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힘줄도 뼈 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서로를 잡고 있어야 근육이 수축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뼈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을 보시면은 니 익스텐션을 할 때 근육이 수축하니까 지금 안쪽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티비아, 즉 경골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뭐냐?
근육이 수축해서 근육이 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했기 때문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힘줄에 연결되어 있는 뼈가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게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별 대응 같은 걸 할 때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rectus femori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죠. femore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IS, 대퇴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직근이잖아요, 직근. 여러분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직근들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복직근이라고 부르는 rectus abdominis가 있고요. 대퇴 직근이라고 부르는 rectus femoris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ctus가 이제 똑같겠죠? 라틴어로 이제 곧게 뻗은 이란 뜻입니다. 곧게 뻗은. 그러니까 직선이 곧게 뻗은 거예요. 대퇴부에 있는 곧게 뻗은 근육이라서 대퇴직근, rectus femoris가 됩니다. 자, rectus femoris는 대퇴 사두근 중에 two joint muscle입니다. 관절 두 개를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고관절 하나 지나가고 여기 있는 무릎 관절 하나 지나가죠. 제가 그때 고관절, acetabular-femoral joint, knee joint는 그렇겠죠? 이것도 femoral tibial joint 이렇게 나갈 겁니다. 왜냐면 femo랑 tibia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정강이 영역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골반에서 배우신, 자, 이걸 좀 치워보겠습니다. 잘 보이니까. 자, 이걸 치워보면은, 자, 여기가 어디냐? 저번에 골반에서 배우신, 자, AIIS,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전하 장골극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전상 장골극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전하 장골극은 만지기가 어렵거든요. 누르면 만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대퇴 사두근에 대퇴 직근이 붙어 있는 곳이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AIIS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알아주시면은 ASIS, AIIS 헷갈리실 없을 겁니다. ASIS는 쉽게 만질 수 있는 곳, AIIS는 대퇴 직근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 부착 지점은 같죠? 네, 파텔라 텐던, 슬개골 건에 가서 나머지 세 개의 관근들과 같이 갑니다. 자, 이제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astus medialis muscle입니다.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바깥으로 나가면 lateral, 안쪽으로 들어오면 medial. 몸에서 멀면 lateral, 몸에서 가까우면 medial. 자, 그러면 medial rotation, internal rotation 같은 소리입니다. 자, external rotation 그리고 lateral rotation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둘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선과 회전, 외전과 내전, 외회전과 내회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외전이 외회전이 아니고요. 내전이 내회전이 아닙니다. 그거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teardrop, 이제 눈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거든요. 눈물 모양으로. 그래서 vastus medialis 했을 때 메디알은 안쪽이니까 안쪽에 붙어 있는 vastus 관근, 즉 내측 관근이 되는 겁니다. 자, 내측 관근은 어디 붙어 있느냐? 자, 오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origin insertion을 보시게 되면은 origin of vastus medialis muscle은 어디냐면은, 자, 여러분 상당히 길죠? 이거를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medial side of femur라고 부릅니다. medial side of femur. medial이니까 안쪽이죠. side면은 쪽이니까 측면인 거거든요. 이제 안쪽 측면, 즉 대퇴골의 안쪽 측면에 얘도 길게 붙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얘기할 때 linear aspera of femur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크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길게 대퇴골의 내측에 붙는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퇴사두근 중에 마지막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vastus intermedius라고 써 있죠? 자, intermedius가 무슨 뜻이냐? 메디알리스랑 같은 머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ICBM 생각하면 아시거든요? ICM, 네, 맞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입니다. 갑자기 왜 미사일 얘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IC가 뭐냐? Intercontinental이거든요? 즉, 대륙간이에요. 대륙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 모시기를 몸에서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medius 뭐예요? 중간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intermedius 중간 관근입니다. 근데 뭐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 사이에 있는 vastus 관근. 그래서 즉 중간 관근이 되는 겁니다. vastus intermedius. 자,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암기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죠. 재밌게 외우는 거. 자, 보시면 얘도 상당히 넓고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벌 머슬, 큰 근육들 중에서 몸 쪽에 비교적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은 상당히 넓은 부착 지점을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anterolateral side of femur라고 써있습니다. anterolateral side of femur. 자, 안테로 뭐예요? 안테리어잖아요. 안테로면은 앞쪽, lateral이면 가쪽이지 않습니까? 앞 가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앞 가쪽. 이제 앞 안쪽보다는 앞 가쪽에 붙어 있는 머슬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광근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광근, 바스투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퇴 사두근에서 대퇴 직근이 표층에 있고, 바스투스 인터미디어스 중간광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deep, 이제 심부라고 표현을 하죠. 겉표면에 있으면 superficial, 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표층에 있으면 superficial, 그리고 심부에 있으면 dee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근육과 이제 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기초니까 최대한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핵심만. 자,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 네 가지로 묶이느냐?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rteries를 보면은, artery 하면 동맥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supply path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심장으로부터 피가 안쪽에 쑥 쏠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근육 다 femoral artery, 즉 대퇴동맥의 피를, 대퇴동맥으로부터 피를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근육을 보시더라도 그냥 인간이 임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해부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죠. 네, 아나토미라는 학문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이게 뭘로 묶여 있냐면, 자, femoral nerve, 대퇴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또 볼까요? path를 보시게 되면은 뭐 신경들이 뭐 비슷하게 아래로 앞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허리 다치면은 이제 다리를 못 쓰고 하반신 마비 오는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분화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손상되고 이러면은 더 이상 명령을 보낼 수가 없겠죠, 하체 쪽으로. 그래서 이제 걷는 것은 여러분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신경이 손상되면 못 걷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이 그러면은 같은 동맥과 같은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로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일단 기능이 같죠, 무릎을 펴주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사두근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tendon of quadriceps femoris muscle, 즉 대퇴사두근의 건입니다. 대퇴사두근의 건인데, 이걸 뭐 파텔라 리가멘트 내지는 파텔라 뭐 텐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그냥 대퇴사두근도 건이 있어야 되고, 뭐 파텔라 여기 있는 슬개골도 건과 인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나눠 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그냥 같은 부위에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슬개골을 제가 오늘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슬개골 같은 경우는 딴 데를 지워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좀 둥둥 떠 있는 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접촉 부위가 뼈와 뼈끼리는 직접 없고 둥둥 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이 둥둥 떠 있는 뼈가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뭐 머슬로 통해서 붙어 있는 거는 뭐 맞는 거고요. 자, 이제 커넥티브 티슈, 즉 결합 조직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 점점, 자,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synovial membrane of articular capsule of knee joint. 자, 그냥 뭔 소리냐면은 그냥 활액막으로 뭐 둘러져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냥 인대와 결합 조직들로 슬개골과 몸통이, 다리가, 즉 대퇴와 경골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떠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부분에서는 가동성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뭐 일단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릎이 굽혀지든지 펴지든지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파텔라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지어서 말씀드리면, 대퇴사두근이 이제 결국 하나의 건, 힘줄로 모여가지고 파텔라에 가서 붙고, 파텔라 리가멘트가 티비아와 튜베로시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티비아, 경골에서 까끌까끌한 면에 붙어서 허벅지 앞쪽 다리, 즉 뭐 대퇴골이죠. 대퇴 부분과 아래쪽의 정강 종아리 부분과 함께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대퇴골과 대퇴사두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능해부학 자체만 외우다 보니까 대퇴사두근은 무릎 펴는 역할을 한다, 끝!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 운동학이랑 좀 많이 연결되는 정도의
요즘에는 운동학과 많이 연결되고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래서 대퇴사두근도 고관절을 피는데 기여를 한다는 걸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퇴사두근은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회원들의 운동 상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